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라스TV입니다. 오늘은 세계 최고의 K-드라마가 넷플릭스에 돌아온다라는 미국 언론의 기사를 살펴보고 이 드라마에 열광하는 미국 영어권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한류 소식이 아닌 내란 사태 관련 잡소리를 좀 길게 시작하겠습니다. 매번 이야기하지만 이 잡소리가 싫으신 분들은 유튜브에는 엄청나게 많은 한류 반응 채널이 있습니다. 그쪽 채널에 가셔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12월 3일 엄청나게 충격적인 21세기 세계 최초로 선진국에서 계엄이 선포된 내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제가 이 내란 사태를 비판한 지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왜 한류 반응 채널에서 이 내란 사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야 할까요? 이유는 아무도 이 사태에 목소리를 내는 유튜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류를 이용해 영상을 제작해 돈벌이를 하는 유튜버들이 입을 꾹 닫고 이 사태의 입장을 취하지 않는 것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청자의 애국심을 이용해 조회수를 올리면서 민주주의 자유 속에서 자라난 한류 콘텐츠를 죽이는 독재국가 시도에 대한 아무 입장이 없다는 것은 이들이 얼마나 시청자들을 기망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혹자는 아직도 이 사태가 정치적 싸움이라고 물타기를 하며 우리나라의 위기 상황을 다른 나라 이슈를 구경하듯,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애써 외면하고 있는 모습이 딱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해외에선 우리나라가 불안정해서 관광하기에는 꺼리는 나라가 되었는데도 아직도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극찬하고 있다고 근거도 없는 사실을 부풀려 국뽕 영상을 배설해내고 있으며, 그 가짜 국뽕 영상에 빠져 넋을 놓고 있는 뇌가 없는 시청자들이 넘쳐납니다. 또 여전히 중국, 태국, 인도 등 아시아 국가들을 타겟으로 삼아서 가짜 영상을 만들어 그들을 악마화해서 혐오하는 유튜버들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의 가짜 국뽕 영상과 가짜 혐오 영상이 늘어나고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구구 일베들이 이런 영상을 좋아하고 그들이 조회수를 올려주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구구 일베들이 몰려있었던 사이버 레카 유튜버들이 모두 법의 심판을 받고 난 후에 그 사이버 레카 구독자들이 몰려간 곳이 바로 가짜 국뽕 영상과 가짜 혐오 영상에 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 이유는 이 유튜버들이 한국의 위치를 해외에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가짜 영상으로 눈을 가려서 일본이 방송에서 일본 국민들을 속이는 것처럼 한국 넘버원이란 가스라이팅을 하며 지금 현 국내 상황과 국제적으로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시각을 왜곡하고 있고, 가짜 혐오 유튜버들은 이번 법원 습격 폭동 사건처럼 인종 또는 국가를 혐오하게 만들어 폭동까지 일으키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류 K-드라마 영화의 외신을 전하고 해외 반응을 전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뽕 유튜버들의 영상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영상들을 보면 정말 손가락으로 꼽는 유튜버들을 제외하곤 대부분 모두 가짜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가짜 영상, 가짜 정보들을 그대로 흡수해서 현실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혐오 유튜버들은 더 심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태국 불법 체류자 10여 명이 추방되었다는 뉴스가 나오면 이것을 10만 명이 추방되었다고 뻥튀기를 해서 썸네일을 만들고 가짜 소식을 전합니다. 결국 이 영상을 시청한 시청자들은 태국인들을 모두 불법 체류자로 간주하고 증오를 시작하며 댓글도 그렇게 달리기 시작합니다. 또 이 영상의 조회수가 나오면 다음에는 30만 명이 추방되었다고 가짜 영상을 만듭니다. 혐오 유튜버들의 중국이나 인도 영상도 이런 식으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 그 나라를 악마화합니다. 요즘은 트럼프가 매일매일 한국에 대한 중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트럼프가 한국에 대한 공식 발표는 단 하나도 없는데 계속 트럼프 중대 발표 영상을 쏟아냅니다. 이렇게 상대를 혐오하게 만들어 적으로 만드는 것은 요즘 구구 일베들이 자신들의 의견에 반대되는 세력을 중국인으로 만들어 혐오하는 것과 똑같은 수법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파시스트라고 부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내란 수기가 파시스트가 된 이유도 이런 구구 일베 유튜버들이 끝없는 혐오를 만들어 상대를 악마화하는 것에 가스라이팅 되어 내란을 일으킨 것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유튜버들을 가짜뉴스 유튜버로 가볍게 생각했는데 이들은 우리 사회를 혐오 사회로 만들어 폭력을 유발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가짜 혐오, 가짜 국뽕 유튜버가 활개치지 못하도록 가급적이면 그런 유튜버들을 시청하는 것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구구 일베들이 판치는 사회에서 벗어납니다.
각설하고 우리나라 명작 K드라마가 넷플릭스에 올라온다는 소식에 흥분하는 외신 기사가 있어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누군가가 응답하라 1988이라고 말했어요. 오마이갓, 너무 좋아요. 제 친구의 얼굴이 그녀가 이 말을 하면서 환해졌고 저는 즉시 흥미를 느꼈습니다. 맥락을 설명하자면 그녀는 우연히 다른 친구가 이슈의 줄거리와 핵심 주제에 대해 저와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그의 설명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녀의 솔직한 반응은 저를 정말로 사로잡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캐릭터의 향수적 요소에 대해 열광하는 것을 듣고 나는 꼭 보고 솔직한 의견을 말하겠다고 그들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시청했을 때 나는 이 쇼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건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새벽 3시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매력적인 출연진, 아늑한 향수, 기발한 유머에 푹 빠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쇼가 가벼운 분위기야 더 심각한 주제를 어떻게 조화시켰는지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까지 보기도 전에 나는 좋아, 이제 내 친구들이 왜 이 드라마에 열광하는지 알겠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편을 다 봤으니 들어줄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이 드라마를 퍼뜨리는 게 제 임무입니다. 1980년대 후반 서울을 배경으로 한 이 드라마 시리즈는 같은 긴밀한 동네에서 가족과 함께 사는 5친구의 여정을 따라갑니다. 고등학생들은 함께 변하는 우정관계, 첫사랑, 학교, 가족 갈등, 그리고 그 사이의 모든 것을 헤쳐나갑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이 쇼는 주인공들이 어른이 된 현재를 엿볼 수 있게 해주며 젊은 시절의 기복과 그들이 배운 것을 돌아봅니다. 저에게 응답하라 1988은 영혼의 약과 같습니다. 야구 점퍼와 티셔츠를 입고 1980년대 서울의 세계에 푹 빠지면서 하루의 스트레스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그 단순함이 마음에 듭니다. 속도가 느리고 스토리라인을 따라잡기 쉽고 출연진이 대단합니다. 물론 이상한 염소 사운드 효과는 없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엄청난 시간 투자입니다. 그래도 지난 몇 달 동안 몰아본 많은 K드라마 중에서 응답하라 1988이 최고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응답하라 1988은 시청자를 다른 장소와 시간으로 성공적으로 몰입시키는 감동적인 드라마입니다. 매력적인 출연진, 매력적인 스토리라인, 향수, 청춘, 가족 역학, 우정, 슬픔, 빈곤을 포함한 여러가지 중요한 주제를 자랑합니다. 이 매체는 이 드라마에 5점 만점에 5점을 주며 리뷰를 마칩니다. 다음은 응답하라 1988에 열광하는 미국 영어권 시청자 반응입니다. 역대 최고의 드라마입니다. 이걸 다시 보는데 지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다른 시점에서 볼 때마다 다르게 다가오고 새로운 교훈을 얻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항상 응답하라 1988에 대해 열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맹세합니다. 어린 시절의 우정, 커뮤니티, 부모님의 어려움을 지켜보는 것, 형제관계, 자기 자신으로 성장하는 것은 모두 보편적인 경험입니다. 저는 모든 문화권에서 쇼와 관련 없는 사람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쇼와 관련 있는 사람을 찾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K드라마 중 하나이고 제 엄마에게 처음 소개한 것 중 하나였고 그녀도 가장 좋아하는 것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에피소드에서 덕선이 그녀의 어린 시절이 부모님의 젊은 시절이기도 했고 결코 그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을 때 완전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다른 응답하라 시리즈보다 이 작품을 훨씬 더 즐겼고 공감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시리즈도 꽤 괜찮은 작품이었거든요. 저는 아일랜드 사람이고 이 드라마를 좋아했습니다. 우정, 성장, 첫사랑, 가족 등 주제가 꽤 보편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놓친 부분이나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정말 즐겼습니다. 이것은 감독과 쇼의 모든 디테일에 대한 증거입니다. 제 인생은 전혀 그렇지 않았고 제 가족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에 너무 공감해서 기이합니다. 조금 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더 감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3년 동안 192개가 넘는 한국 드라마, 거의 40개의 한국 영화를 본 후도 응답하라 1988은 여전히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리즈입니다. 다시 볼 때가 됐습니다. 상기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는 응답하라 1988과 슬기로운 의사생활입니다. 저는 결코 나의 경험이 아니었던 집에 대한 그리움을 느꼈습니다. 제 것이 아니었던 친구와 이웃도 그리웠습니다. 그게 이 드라마의 매력인 듯 합니다. 정말 특별한 드라마입니다. 전체 출연진 간의 마법 같은 케미. 저는 혼자서 2번 봤지만 제 10대 자녀와 함께 보고 그녀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보았을 때 가장 좋았습니다. 이 드라마를 생각하면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결말은 당신을 아프게 만들지 않습니까? 인생의 교훈, 웃음, 눈물, 상심, 사랑,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OST만 들어도 매번 감정이 북받쳐요. 응답하라 1988이 얼마나 좋은지. 1시간 전에 응답하라 1988을 3번째 몰아서 봤어요. 얼마 전 일 때문에 다른 나라로 이사를 갔는데 정말 그리워요. 이번에는 몇몇 장면이 정말 가슴에 와 닿았어요. 특히 마지막 장면과 덕선의 독백이요. 눈물이 날 정도였어요. 청춘은 정말 귀중했어요. 2019년에 K-드라마를 보기 시작했는데 이 쇼만큼 건전한 것은 없습니다. 몇 달에 한 번씩 다시 봅니다. 항상 제 최고의 K-드라마가 될 겁니다. 저는 최근에 응답하라 1994를 봤는데 저도 가장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남자 여주의 관계가 그들 사이에 많은 순간이 있다는 사실이 정말 좋았습니다. 아마 미스터 션샤인을 보기 전까지는 제가 가장 좋아했던 작품이었을 거예요. 드라마를 본 후 저는 어린 시절에 사실상 가족 같은 친구 그룹이 있는 그런 종류의 우정을 진심으로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그들 사이에 드라마는 없고 그들은 서로 엄청나게 가깝습니다. 저는 쇼 내내 울었지만 특히 모든 사람이 집을 떠나는 마지막 회에는 울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매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이 작품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K-드라마이며 모든 언어권에서 가장 좋아하는 텔레비전 작품일 겁니다. 모든 측면이 완벽하고 훌륭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시각적 스토리텔링 미디어에서 경험하고자 하는 모든 감정이 충족되었고 뛰어넘었습니다. 사실 저는 코로나가 시작된 직후에 한 번 봤습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연달아 다시 보는 편인데 응답하라 1988의 경우 방해받지 않고 다시 볼 수 있는 진짜 휴식 시간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추억의 골목길을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응답하라 1988이 처음 방영된 지 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역대 최고의 한국 드라마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건 당신 혼자가 아닙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응답하라 1988은 딱 우리나라가 1987년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1년이 지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내란 수계가 이번에 내란에 성공했다면 우리나라는 1987년 이전 시대로 돌아가는 끔찍한 시대가 되었을 겁니다. 우리나라 한류가 태동된 것은 1987년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민주주의의 토대로 한류가 시작된 것입니다. 한류 클래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Sé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